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이 4%대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22K까지 올라와 주었는데요. 따라서 알트코인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기분으로 좀 하루를 투자자분들이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밤 9시 반에 또 미국에서 6월 고용지표 발표 있습니다. 결과 지켜보시면서 우리 시장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필승!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비트코인 동향 자체가 이제 양봉 흐름세 지속되면서 좋아 보입니다. 알트들에 대해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거래소에서 확인만 하시더라도 거래 대금이 동반되지 않다고 있다라는 점 정말 불안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오늘 아침 장 9시에 장이 바뀌기 전에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서는 비트코인이 5% 양봉으로서 장 마감을 했지만 어제 제가 이제 그제 TV 방송 여기서 나올 때도 말씀을 드렸을 때 비트코인 동향 자체가 항상 음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들이 역별나여 있고 하회하는 수준에 있어도 불안해하시지 마셔라. 지금 아침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아침장에서 이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본다. 지속적인 3일 동안의 양봉 흐름세였기 때문에 어제 또한 아침부터 양봉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새벽, 저녁간 중에서는 오히려 큰 낙폭을 보일 수 있었는데 어제는 반대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긴장하지 마셔라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양봉 흐름세 다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대 상승이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존에 2,900선 내외일 것이다. 조정세.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호재나 이제 매물대가 동반돼서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오늘 기준점에 좀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추가적인 알트들에 있어서는 정말 짧은 포지션만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좋은 정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나온 큰 상승 흐름은 거래량이 없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매매 타점 조금 짧게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네, 밤새 나스닥도 좀 반등이 나오고 비트코인 또한 또 반등이 났는데 네,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 한 번 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설레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알트코인 자체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주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워낙 투자 심리가 꺾여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할 여지는 있지 않고 지금 비트코인 오늘 또 올랐으니까 또 이제는 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 이제 매수하실 때 좀 조심하셔서 비트코인 좀 조정 나올 때 그럴 때 매수 들어가시길 권장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비트코인 양봉의 흐름 보이고 있지만 알트코인들도 조금 조심해서 매매하시는 것 추천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 계속해서 코인 소식 알아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5대 거래소에서 한국 블록체인 협회를 탈퇴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 0원을 선언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 0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걸까요, 비트필승님? 네. 지금 이제 현재 거래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를 봤을 때는 일단 이제 거래소 중에서도 이제 대장격인 이제 바이낸스에서 이런 형태를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칭찬할 만한 선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의 관점으로서는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혹은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를 겨냥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 업비트나 빗썸 이런 거를 제가 전혀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거래소 봤을 때 우리가 선두주자로서는 우리는 트래블을 적용을 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바이낸스도 어떠한 선두주자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하고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적인 중앙체제에서 벗어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정작 이용하는 거래소들은 탈중앙화가 아니죠. 중앙화 거래소다 보니까 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탈중앙화, 디파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을 나중에 여기에 대한 수요도가 증가했을 때 중앙화된 거래소에 대한 수요도가 저조해질지 않을까라는 우려성에 따른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좋은 선언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이낸스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혹시 업비트나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도 이렇게 따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먼저 하는 것은 이제 트래블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간 금융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라는 걱정 우려성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거래소 수수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코비 같은 경우에 요새 광고가 나오고 있죠. 거래소에 대한 이제 수수료를 절감해주겠다 혹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따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종목이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에 한정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업비트나 빗썸에서는 따라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롯데그룹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업 블록코에 50억 원 투자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영국에서 내각 붕괴 위기에도 이번 달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도입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 비트필승님께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지금 루나 테라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친암호화폐 국가인 싱가포르에서도 어떤 규제를 제한하겠다,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입지 표명을 한 만큼 영국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입장 발표한 것은 아마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을 대변을 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인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어땠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불안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선두주자인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는 이제 자산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부정적인 견해가 짙었었지만 현재 관점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워낙 거대졌습니다.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나 기관에서 이제 규제가 들어가면서 같이 커왔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등지고 있다가 지금 많은 거래 자금이 동반되면서 시장이 규모가 커진 만큼 앞으로 이런 형태를 봤을 때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뭐 우리나라, 후진국,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 할 거 없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좋은 호재로서 작용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비트필승님과 저와 같이 코인 소식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건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급 코인이냐 아니면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이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일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 메이저 높은 코인 위주로 좀 거래를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일단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그 알트코인 중에서도 좀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코인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요것들은 비트코인 동향과 같이 좀 막 시총이 무겁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같이 안전하게 움직이는 반면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장이 되면은 갑자기 튀어오르는 종목도 있고 갑자기 떨어지는 종목도 있어. 이렇다 보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좀 확실하게 이제 비트코인 동향이 굉장히 좀 불확실성하거든요. 굉장히 변동폭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제 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낮은 시가총액이 좀 높은 메이저 코인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하는 와중에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트 도미너스는 오르면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가격적인 방어가 됐는데도 다른 알트코인은 굉장히 도미너스 몰리니까 당연히 굉장히 많이 빠졌죠.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한 10%만 빠져도 막 30%, 40%막 이렇게 빠지는데 이런 진짜 정말 불안한 시장,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좀 메이저급, 좀 시가총액이 무거운 알트코인, 아니 메이저 코인 위주로 좀 매매를 진행하는 게 어떤가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유일님은 메이저급 코인의 매매를 조금 말씀하셨는데 비트필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뭐 항상 이제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 하고 했을 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저는 조금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을 선호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방향성을 잡는 데 기준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비트코인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따라 지금 우리의 대부분의 모든 알트코인들이 개별 세력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은 동반된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알트를 추천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권유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짧은 포지션,
길더라도 하루 내외 선상의 오버 라인용 정도의 단타성 포지션만 가져가시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권 있게, 안정세 있게 항상 박스권 설정해 놓고 나서 박스권 하단치에만 도달한다라고 하더라도 내 기대치 수익률 10%, 20%라고 하더라도 3%, 5% 안전하게 매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시기적인 관점, 이게 내일까지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내일까지 기다렸을 때 24시간 기다렸을 때 10%의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1시간 선상 안에 3% 수익이 났다. 그럼 3% 먹고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변동폭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제 변동폭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을 선점을 잘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알트에 있어서 어떤 자금이건 이제 큰 이제 시간적 기회비용 대비 큰 수익률을 안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종목을 이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일님께서는 이제 비트코인처럼 시총이 큰 것을 매매를 해야 된다. 또 필승님께서는 알트코인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유일 전문가님, 우리가 메이저 코인을 매매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뭐 알트코인들 알트코인들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지금 시장에서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높이자고 말한다면 아무래도 좀 메이저 코인 위주로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이유에 있어서 작년에 이제 비트코인 2020년도 말에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어요. 비트코인 8천만 원 신고가를 갱신했었습니다. 그때 막 이더리움 클래식 막 16만 원 가고 도지코인 막 800원 후반대 가고 막 굉장히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비트코인이 3,500만 원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 69K 8,300만 원까지 하나로 8,300만 원까지 올라와줬는데 그때 이제 알트코인을 보면은 그때 막 이더리움 클래식 막 20만 원 가까이 갔던 코인이 그때는 8만 원까지 밖에 못 가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400원 언저리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추세를 좀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또 한 번 불장이 나오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한 메이저 코인들은 좀 많은 상승세를 보이더라도 다른 알트코인들은 좀 많이 따라오지 못할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변동폭이 좀 애매하고 차트 모양도 좀 이상한 시장에서는 지금 동향을 쉽게 좀 그래도 분석하기 쉬운 메이저 코인 위주로 빠르게 단타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고 중장기적으로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안전한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뭐 수익은 뭐 천차만별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뽑자면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좀 동향을 잘 맞추면서 투자를 하는 게 더 편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알트코인 매매를 했을 때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트필승님? 뭐 이제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은 유일 전문가님 말처럼 방금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동향 자체가 많이 하루에도 추세전에 두세 번 막 일어나고 있고 비트코인에서 알트들에 대한 이제 지금 수급도 저조해질 때는 아무래도 방향성 잡기가 매우 힘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정세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무거운 종목일수록 변동폭이 낮으니까 그만큼 안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게 더 좋다. 이것보다도 어떠한 내가 포지션을 원하고 또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단타에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짧은 포지션을 잡았을 때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트 같은 종목이 이런 단타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가 만약에 오늘 어제 같은 경우 5% 10% 올랐다라고 그러니까 10% 5% 올랐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무거운 종목들도 분명히 큰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같은 종목 스트라티스 그리고 STP 같은 종목 보면 누가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을 충분히 우리가 전날 혹은 오늘 아침에 수급되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을 보면서 충분히 스캘핑 관점 및 1시간, 2시간 선상에 이제 단타성을 노린다라고 하더라도 10%의 내외 수익을 안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안전하다라는 게 그 종목에 있어서 변동폭만 보고 나서 이제 변동성이 적으니까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설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시간적인 변동성을 또 노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 동안 알트가 됐건 그러니까 메이저급이 됐건 시가총액 낮은 알트가 됐건
1시간을 들고 있는 안정성이랑 하루를 넘어서는 안정성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1시간, 1분, 1초 이 시간적인 부분이 당연히 더 안정세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안정세 있는 시간을 가져가면서 차라리 변동폭이 큰 종목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리스크성을 줄이는 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일 전문가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매매하신 것 중에 메이저 코인에서 조금 큰 수익률을 가져가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메이저 코인 위주로 이더리움 같은 네. 경우랑 이제 비트코인 뭐 등등 해갖고 코인 타점만 잘 잡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저점 대비 오늘까지 상승한 거 보면 10% 넘게 올랐어요.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하루에 막 그때 얼마 전에 셀시우스 사태에서 이제 ST 이더가 디페깅이 되면서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중간중간에도 기술적 반등이 살짝 일어났거든요. 그때 막 오르는 폭이 막 하루에 장난 아니었어요. 이더리움이 막 하루에 15% 떨어졌다가 막 9% 올랐다가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그런 짧은 사이에서도 메이저 코인 가지고 충분히 단타를 칠 수 있었고 만약에 단타를 치더라도 물리더라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다 아는 정말 대장과 이제 부대장 그런 코인 정말 시가총액이 무거운 메이저 코인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려도 전혀 걱정이 없는 미래에 정말 가치성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고 안전하게 이제 코인을 좀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메이저 코인 위주로만 매매해야 되냐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섞어서 잘 조율해서 해야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메이저 코인의 단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굳이 지금 막 차트를 보면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타점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막 움직이는 게 캔들이 막 도지형 캔들이 생성됐다가 살짝 또 막 흘렀다가 살짝 올랐다가 약간 애매한 타이밍에서 갑자기 세력들이 막 오르면서 막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타이밍을 조금 잡기가 많이 어렵다. 난이도가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차라리 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다들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승률이 높단 말이에요. 굉장히 분석하기도 용이하고 쉽고 이제는 우리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반된 다른 메이저 코인들도 비트코인의 동향과 맞춰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메이저 코인들 충분히 하루 오버나잇요 뭐 일주에서 2주 사이 뭐 단타로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트필승님께서는 최근에 하신 매매 중에 조금 자랑할 만한 매매 수익률이 있다면요? 너무 많습니다. 네. 일단 2주 동안 들어간 매매 종목만 뭐 거의 50개가 넘는데 50번이 넘는데 큰 수익률만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있던 하이브 하루도 안 돼서 이제 30%의 수익을 최대치 냈었고 최근에 또 있었던 거는 엘프라는 종목도 하루 손상 안에 2번 매매 만에 25% 냈다. 물론 이제 달리 개념이다. 복리. 내가 들어간 만큼 다시 이제 번 만큼 다시 들어갔으면 25% 이상이겠죠. 이런 종목들 다 알트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유일 정관님 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또 변동폭 큰 만큼 리스크성이 있는데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 매매 연역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단타를 진행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지금 매매 연역 자체가 얼마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하신 분들한테 무조건 지금 같은 장에서 단타를 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서 단타를 하세요라고 저도 100% 권유를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기술력이 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보는 우리 데이터가 쌓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단타에 특화되어 있으신 분들을 한정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이브 종목도 그렇고 엘프 같은 종목도 하루에 거의 대장 종목이었어요. 이런 종목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세력이 진입해서 올린 겁니다. 호재성, 뭐 엘프라는 종목 호재가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호재 없이 올리기도 했고 엘프라는 종목에 호재가 있었더라도 사실 이 시장을 주도할 만큼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일으킬 만큼 엄청난 호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세력이 만들어낸 그림이다. 이 세력이 만들어낸 그림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박스권을 설정해 보면서 세력의 마음을 100% 이해를 하면서 예측할 수는 없더라도 인간 한낱 개인인 인간이 세력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다. 이 세력들도 실시간적으로 거래 매수세 유입세 되는 대금을 보면서 얘네들도 이 팀들도 분명히 위에 상단치의 목표가를 설정을 실시간적으로 바꾸는데 본인들도 모르는 거 우리 개인이 알겠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거만한 생각이지만 충분히 안정세 있게 데이터 쌓아 나간 사람들은 저 비틀피승처럼 충분히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트필승님, 어제 또 큰 상승, 비트코인에서 큰 흐름 나와주었는데 오늘 비트 동향 좀 살펴주세요. 네, 뭐 이제 비트코인 동향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저항대 라인인 2,900선 내에 한번 찍고 지금 조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차트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기준으로서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단기적 이평선 5일선이 20일 이평선과 골든크로스가 나기 위한 지점이 있고 골든크로스가 현재 나 있는 상태인데다가 거기다 더불어서 너무 단기적으로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서는 조금 많이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관망을 하시길 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스권 선상에서는 2,500, 800, 그러니까 거의 약 2,600선까지 하단치 박스권 하단치에서 2주 선상 수익적인 관점으로 박스권 안에서 놀아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만약에 하방 추세가 나온다 혹은 내일 강력한 하방 추세가 나온다 어디까지나 조정세이다 스윙적인 관점 안에서는 그래서 2580선 후반까지는 이제 우리가 2주 선상 안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늘까지는 관망하시고 확실한 추세 방향성이 보일 때 그때 단타성 또 노리시면서 수익적인 관점으로 2600선, 2580 후반선까지 빠질 때까지는 충분히 단타성 짧은 포지션을 노려보시기에 용이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이제 매물대가 정말 현저히 크게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저히가 아니라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날의 검입니다. 거래소에 있는 이제 물량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라고 이렇게 이중잣대로만 그러니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양날의 검이다.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은 대금만 가지고도 거래 대금만 가지고도 큰 낙폭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겠고 혹은 반대로 약소한 악재성 해소나 혹은 이제 호재만 입힌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이제 수요도만 끓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큰 위에 저항대를 그냥 쉽게 뚫을 수 있는 양날의 검인 지금 같은 시장에서 또 더불어서 거의 바닥선에 다다랐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조금 좋은 호재로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서 시장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일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네. 최근에 뭐 추가드려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ST 셀시우스 사건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했죠. 근데 비트코인 또한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또 도미넌스는 아까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알트코인 수급들이 빠지고 그러고 있는 양상 가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근 들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비트코인이 몰렸던 이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네, 알트코인으로 수급을 들어갔을까? 아니죠. 알트코인들 수급 안 들어왔습니다. 어디로 들어왔을까 보니까 테더 도미넌스 이제 USDT, 테더랑 USDC 스테이블코인 이제 현금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테더 도미넌스랑 USDC 스테이블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지고 있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으로 몰렸나 보니까 비트 도미넌스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로 몰렸나 확인해 보니까 이더리움 도미넌스로 오르고 있었다. 지금 수급이 이더리움이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 사람들이 이더리움 저점이네 좀 많이 매집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가격적인 상승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조만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래들이 매집을 하면서 추후에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메이저 코인들 하나씩 조금씩 저점 매수하면서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썰전 코너 주제로 또 지금 시장에서 시가총액 높은 메이저 코인이냐 아니면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이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